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 진행 중인데요. 예. 좋은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저희가 10분을 뽑아서 오늘도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인터넷 라디오 미니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번호는 보통 이제 02-2056으로 시작하는데요. 전화 받으셔가지고 권순표의 뉴스 아이킥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56이군요. 헬만 혹시 받아보신 적 없습니까 아직까지? 네, 받아본 적은 없는데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났더니 2056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얼른 스치기 하나 하는데 저는 PD가 올려준 거를 그저 읽었을 뿐입니다.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예. 자, 박대령이요. 네. 전부 무죄 나왔습니다. 예. 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군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한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오늘 있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고요. 예.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23년 10월에 기소되고 나서 1년 3개월 만에 나온 첫 번째 판단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최상병 순직 사망 사건을 이제 수사를 하다가 당시에 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자로 특정해서 경찰로 이제 사건을 이첩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고까지 다 받고 이걸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입장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혹은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심이 터졌었고 박대령 같은 경우는 이 이첩 지시를 이제 보류 지시를 이제 무시하고 경북 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언론에 이거를 알려서 이종섭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을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임 작가, 그러면요,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기현 변호사 연결해서 1시간 전쯤에 녹음했습니다. 잠깐 듣고 다시 얘기 나누죠. 들어볼까요? 네, 김기현 변호사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법원 현장에 계셨죠? 참석했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많이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군사법원이어서 국방부 영향을 받으니까 걱정을 좀 했는데 이제 결국 판결 결과를 보니까 무죄가 잘 나왔고 사필 규정이고요. 저희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도 좀 하셨군요. 그런데 재판 결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미는요? 네, 전반적으로 전부 다 무죄가 나왔는데요. 이제 항명죄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명령이 두 개예요. 이첩 보류 명령이 있고 이첩 중단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박정훈 대령 보고 경찰에 이첩을 하지 말아라는 게 보류 명령. 이첩을 시작했을 때 그 이첩하고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게 중단 명령입니다. 이첩 보류 명령은 그 존재 자체가 없었다는 게 군사법원 판단이었고요. 그 명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항명도 없죠. 그리고 이첩 중단 명령은 있기는 있었는데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본인이 사망을 하면은 무조건 지체 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을 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박정훈 대령이 따랐을 뿐이고 그 위에 지휘부 해병대 사령관이나 이런 지휘부는 그 지체 없이 이첩이 이루어지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그걸 못하게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한 명령이다. 그래서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김 변호사님. 무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상당히 전향적인 문구가 있어서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사건에서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서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적어놨다든가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수사 내내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경로해가지고 이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진술을 꾸준히 했고 관계자들도 그거에 소위 말하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진술을 많이 했는데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군검찰이 숨기려고 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누락시키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을 굉장히 편파적이고 표적 수사하듯이 이렇게 이끌어온 점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군검찰이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해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까지 된다. 물론 이게 최종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재판부도 그걸 의심을 하는 문구를 판결문에 남겨놓은 게 확인이 됐어요.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하셨지만요. 박정훈 대령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떤 사건의 시발점인 대통령의 경로 이 부분은 자꾸 공검찰은 감추려 했다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고요. 박정훈 대령이 무죄가 나온 이 상황에서 대통령의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이 판결로서 박정훈 대령의 경찰 이첩 행위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까지 혐의자로 나와가지고 이제 혐의자로 특정해서 이첩하려던 행위가 정당했고 이것을 막으려고 외압을 가한 사람들은 부당한 불법 명령을 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로서를 비롯해가지고 여기서 외압을 가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엄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수처가 1년 3개월째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별다른 진척이 지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수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또 이제 특검법을 또 재발의할 걸로 보이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통과돼서 특검이 출범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피의자 본인에 대한 혐의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우선 공수처가 수사 중인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특검이 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선은 일단 해병대 관계자, 그다음 국방부 관계자, 이종섭 장관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경로를 했고 무슨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절차가 앞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결과 나온데 박정훈 대령하고 좀 말씀을 해보셨습니까? 네, 처음에는 박 대령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회를 밝히시는데 하필 규정이지만 참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직 이 수사 외압을 가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수근 상병 앞에서 했던 본인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박정훈 대령의 무죄가요. 지금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데 어떤 직접적인 연관고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이제 이 사건 수사 외압하고 내란 사건하고는 별개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런 내란인 부분이 아니고 박정훈 대령의 어떤 무죄가 나온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사건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는 양쪽의 어떤 고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 판결로 인해 가지고 박정훈 대령의 행동이 정당했고 항명이 아니고 오히려 박정훈 대령한테 해병대 수사 외압을 가한 사람들의 명령이 불법이었다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슨 지시를 하고 했는지도 이종섭 장관이나 이런 관계자들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방부가 앞으로 좀 전에 해줘야 될 게 있다고 보는데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군 검사들이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해서 박정훈 대령 감금하려 했다는 혐의로 군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 검사들도 결국 피의자들이거든요.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건에 계속 관여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이런 군 검사들을 당장 직무 배제하시고 정상적인 군 검사들로 하여금 사건을 재검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 재판에서 위증한 군인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 절차도 다 해주셔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죄가 나온 박정훈 대령을 즉시 복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전부 무죄. 너무 뒤늦게 나온 판결이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이제 처음에 브리핑을 해드리는 과정에서 무죄가 나왔다라는 걸 이제 유죄로 잘못 발음한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저도 잘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전체 무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고요. 당연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김기현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제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이 중심이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순직의 진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대통령실이 그때 당시에 실제로 무슨 일을 벌였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수사 외압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야당이 그 제3자 추천으로 특검법 다시 올렸죠. 네, 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둘 다 부결이 돼서 자동 폐기가 됐는데요. 오늘 곧바로 다시 재발의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내란 특검법을 우선 발의를 했는데 내란 특검법이 어제 부결될 때도 2표 차이로 198표의 찬성으로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었던 이른바 이제 독소 조항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을 좀 수정을 해서 재발의를 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여당이 그동안 내란 특검법을 반대해 왔었던 명분을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수사 범위에서 외환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자극해서 일부러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에 대한 부분을 이제 추가를 했고, 그리고 제3자 추천을 통해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좀 조정하겠다. 그게 이제 그 제3자를 대법원장으로 해서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 거기에다가 대법원장이 추천한 2명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을 담는 게 그동안 특검법의 이제 패턴이었는데 이 비토권도 별도로 담지 않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설명대로라면 그동안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마다 나왔었던 명분을 뭐 일단 대부분 받아주는 그런 이제 특검 법안을 낸 셈인데 이걸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재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여당 내에 이제 이탈표를 노린다. 그리고 이제 협상 과정에서도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당으로서는 반대할 어떤 뚜렷한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동안에는 이제 추천 권한이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범위라든지 수사 기관이라든지 수사 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넓거나 너무 많다.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수사 기간도 그래서 170일이었던 거를 이제 150일로 줄이기로 했고 수사 인력도 205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15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담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상이 사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상을 사실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당이 주장했었던 부분들을 보완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안을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키자라는 지금 이유인 거죠. 글쎄요,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여당의 재의결에서 이탈표를 기대하기 전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헌재는 대단히 또 단단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지금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국민의힘과 이제 여권 인사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제 공세를 취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헌법재판소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국회 측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쪽 혹은 뭐 국민의힘 쪽과의 장외 여론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천재현 공보관이 직접 밝힌 내용인데 헌재는 독립적 심판기관으로서 심판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 혹은 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얘기해왔던 게 탄핵 심판의 진행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대리인 쪽에서는 오늘도 그와 관련된 입장을 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나경원 의원까지도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탄핵 심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짬짬이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 얘기대로 하자면 사실상 민주당과 헌재가 짜고 지나치게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느냐면 한마디로 반대 신문의 보장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증인 채택이 안 되는 등 신속을 가장한 졸속 심리가 가능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가 오늘 이제 답변을 내놨는데 사건 심리 속도는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다. 이건 뭐 당연한 원칙론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사건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현재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진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걸 굳이 비교해 보자면 사건을 접수하고 나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릴 때까지 기간, 이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18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5일이 걸렸는데
지금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사건 심리 같은 경우는 14일, 지난달 14일에 접수가 돼서 이번 달 14일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이 됐으니까요. 31일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가장 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 때보다도 시간을 더 드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이 얘기를 헌재 공보관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 공보관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수사기관에서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에 대해서 일부 회신을 해왔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서 확보했었던 수사 기록의 일부를 헌재가 넘겨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헌재가 사건 심리를 진행을 할 때 모든 사실관계를 형사재판처럼 다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미 진행된 수사 내용을 참조하는 거는 뭐 기존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이제 해왔었던 일입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미 진행된 수사의 내용을 넘겨받아서 사실관계 심리를 좀 빨리 진행하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증거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이라든지 혹은 뭐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듣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심리에 있어서 속도가 좀 날 수 있다라는 뭐 전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오늘 또 뭐 여러 가지 요소에 얘기 쏟아내고 있는데요. 거의 연일 지금 뭐 추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또 뭐 비상개업 목적 달성을 못할까봐 걱정이다. 윤석열 피의자가요. 윤석열 피의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윤석열 그 피의자에 대한 대리인단에서 어제에 의해서 오늘까지 거의 매일 지금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데 주 내용들이 뭐 기존에 얘기했었던 법리 논쟁의 연장선에 있는 것들이라서 그 내용들은 추가로 소개해드릴 내용이 거의 없고요.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윤석열 피의자 쪽의 이제 입장을 전달하는 사실상의 이제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은 좀 많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 관련해 가지고 외견상 건강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어제 오후에 그 이제 그 경호처의 그 경호 인력들이 대기하고 있는 거를 점검을 하면서 움직이는 영상이 이제 찍혔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영상에서 이제 걸음걸이가 다소 좀 부자연스러워서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인 걸로 좀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건강하다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밝혔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줄곧 하는 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과정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의도가 따로 있는데 그건 이제 그동안 해왔던 얘기의 연장이긴 합니다. 국회에 일종의 경고를 보내는 차원 이걸 목적 달성을 못할까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이 문제를 풀어서 한국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오늘 강조점을 둔 포인트는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뭐라고 했냐면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을 하면서 대통령을 잡아 끌고 가고 수갑을 채운다는 보여주기식 체포 절차를 걷어치우라는 얘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